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파이브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는지 최설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 주는 누리호 소식이 굉장히 많은 이슈였는데요. 5위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누리호 발사 쾌거에 이어서 또 다른 우주 기술의 성공 소식이 5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한국형 항공위성 1호기가 한국 시각으로 지난 23일 오전 6시 50분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발사됐습니다. 한국형 항공위성은 GPS의 위치 오차를 대폭 줄여서 보다 정확한 실시간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항공위성은 현지 시각으로는 저녁 6시 50분쯤에 발사돼서 보호 덮개 분리와 또 1단 로켓 분리 과정을 거쳤고요. 예. 발사 28분이 지난 7시 18분쯤에 발사 성공이 확인됐습니다. 항공위성이 목표軌도에 오르게 되는 건 발사 12일쯤 뒤인데요. GPS 서비스는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현재는 GPS 오차가 15에서 33m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번 위성 서비스가 시작되면 1에서 1.6m 수준으로 개선됩니다. 이번 위성은 말레이시아 방송위성을 임차해서 중계기를 탑재하는 방식인데요. 연구진들은 이번 위성 개발 과정에서 많은 노하우를 축적했다면서 2025년과 27년에 발사되는 한국형 항공위성 2호기와 3호기에는 국내 기술이 더 많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GPS 정확도가 20배 가까이 높아진다고 하니까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자, 4위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국내 연구진이 1700년 전에 한반도에 살았던 가야인들의 모습을 복원했습니다. 예. 국립박물관에 보존돼 있는 가야 무덤 주인과 또 순장자들의 유골에서 뼈와 치아 샘플을 얻어서 유전자를 분석한 겁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가야인들의 모습은 현재 한국인의 모습과 매우 닮은 것으로 네.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이 정밀 분석을 시행한 이 유골 8구 가운데서 6구는 고대와 현대의 한국인 계통과 유전적으로 가까웠는데요. 나머지 2구는 이 유전자가 큰 틀에서는 한국계지만 고대와 현대 일본인 유전자와 상대적으로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과거 한반도 인구 집단의 다양성이 지금보다 더 컸다고 분석했고요.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형질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또 동아시아인의 특징이죠. 마른 귀지와 몸 냄새가 적은 유전자도 가야인들로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1700년 전 사람이지만 어디서 본 것 같이 또 생겨서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3위는 어떤 소식입니까? 네, 3위는 폐암, 위암에 이어서 우리나라 남성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입니다. 대장암의 원인과 진단 또 치료법이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 대장암은 암 발생 위치에 따라서 결장암, 직장암 등으로 나뉘는데요.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침묵의암으로도 불립니다. 대장암은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높아지고요. 또 운동이 부족하거나 가공육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 비만이나 음주, 흡연, 가족력이 있는 이런 요인도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암염 같은 염증성 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위험군입니다. 대장암은 대부분 뚜렷한 증상은 없지만 대변에 피가 묻어나거나 변이 가늘어지는 증상이 있다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네. 대장암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대변 검사나 가상 CT 내시경 검사 등의 방법도 있긴 한데요. 현재로서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대장 내시경을 직접 받는 거라고 합니다. 대장 내시경은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면서도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종양성 용종을 조기에 제거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예. 대장암이 초기에는 증상이 별로 없다고 하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이 대장 내시경을 주기적으로 받아야겠습니다. 이제 2위 소식이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원숭이 두창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21일 독일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국민인데요. PCR 검사와 유전자 염기설 분석 결과 23일에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확진자는 4일 전부터 두통이 있었는데 입국하면서 37도의 미열과 또 인후통, 피로, 피부 병변까지 나타나서 스스로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확진자가 입국 이후 곧바로 병원에 인계됐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할 만한 다른 접촉자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네. 질병관리청은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고요. 정부는 전국 시도와 발생 지역 내 모든 시군구에 대책반을 설치하는 등 이런 비상 방역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원숭이 두창이 국내에서 확산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코로나19와 달리 공기 전파 가능성이 낮고요. 또 대부분 밀접 접촉으로 감염되기 때문입니다. 예. 또 세계보건기구가 파악한 치명률은 3에서 6% 정도인데요. 의료 체계가 잘 갖추어진 국내 상황을 고려했을 때 1%에 못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이에 따라서 백신 접종도 일반 국민이 아닌 고위험 접촉자만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또 증상이 나타나야 감염력도 생기기 때문에 해외 입국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 진단 검사 등은 시행되지가 않습니다. 예. 네, 그래도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검사를 꼭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드디어 1위 소식인데요. 누리호 소식이 차지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두 차례 도전 만에 지난 21일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예. 이로써 한국이 세계 7번째로 실용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나라가 됐습니다. 지난 1차 발사는 위성 모형을 목표 궤도에는 올렸지만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 실패해서 절반의 성공으로만 여겨졌는데요. 이번 2차 발사는 누리호가 위성을 700km 궤도에 올리고 또 안착시키는 데까지 성공해서 완전한 성공으로 기록됐습니다. 예. 누리호는 앞서 당초 발사 예정일이었던 16일 발사를 위해서 하루 전날인 15일 발사대에 세워졌는데요. 산화제 탱크 레벨 센서가 계속해서 같은 값을 나타내는 바람에 점검을 위해서 다시 조립동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진들은 누리호의 단을 분리하지 않고도 문제된 부품을 교체할 수 있었고요. 예. 또 결국 예비 발사일이었던 21일에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발사 예정 시각인 오후 4시 정각에 발사돼서 14분여 만에 목표 궤도에 진입해서 성능 검증 위성을 분리했습니다. 성능 검증 위성은 남극 세종기지와 대전 항우연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을 했다고 전해졌고요. 또 이를 통해서 위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성능 검증 위성에 탑재된 큐브 위성 4기가 이틀 간격으로 하나씩 사출될 예정인데요. 예. 위성에서 또 다른 위성이 사출되는 건 세계 최초입니다. 이 과정은 전용 카메라로 촬영돼서 지상국으로 전송될 예정이어서 추후 보도로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봐도 정말 뿌듯한데요. 이제 우리나라도 우주 강국에 한 걸음 더 다가섰는데 남은 위성 사출까지도 문제없이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이언스 핫파이브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